안녕하십니까. CJ 헬로비전 특별 대담의 한지혜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CJ 헬로비전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을 초대해서 지역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원과 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구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순창 군민 여러분, 그리고 CJ 애청자 여러분.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한 해였습니다. 가보년의 모든 그 나쁜 기운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을미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을미년 새해가 밝은 지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의원님의 새해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임기 3년이 거의 끝나고 4년 차,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19대 국회를 정리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개 법안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남원 지역의 그 전통 국악과 관련해서 국악진흥법을 현재 발의해 놨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순창 지역과 관련된 건데요. 전통 발효식품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해서 순창 지역의 전통 발효식품을 제대로 육성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법을 하나 개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상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시발단을 운영해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했고 국가기관 즉 국정원을 비롯한 6개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국민들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 서버를 조작해가지고 실제 개표 현장에서는 개표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TV에서는 개표 결과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60%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김하영이라는 댓글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이게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자의 어떤 지금까지 관행적 때문에 그리고 패자가 어떤 의의를 제기하면 뭐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런 국민적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법안을 내놨는데 이 법안을 제가 반드시 한번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네, 말씀하신 세 가지 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길 기대를 하겠고요.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19대 총선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3선의 상대 후보를 누르고 파란을 일으키면서 배지를 다셨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국감 스타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의 국정 활동을 좀 소회를 밝혀주실까요? 뭐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뛰어다녔죠. 제가 지난해 12월 말까지 친다면 그동안에 지역을 164회를 내려왔습니다. 날짜로 치면은 1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임기 반절 정도를 남원 순창을 누볐고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거기 돌아다니는 과정에서의 민생 문제, 현장 정치에 어떤 그 돌출된 여러 가지 생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서 지금 제가 법안 발의한 게 한 86건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생활 민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을 고쳐서 제도를 고쳐서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산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이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 뭐 이 정말 스타 의원으로서 평가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제가 7관왕을 했어요.
상을 7개를 받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3가지는 아주 특별한 상입니다. 하나는 가장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입법 발의를 가장 많이 했다 해가지고 공동선상을 제가 받았고요. 또 하나는 또 국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평가한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선풀상 이것을 또 제가 받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각 분야에서 2014년을 빛낸 대한민국을 빛낸 이 상을 받았는데 제가 정치 분야에서 한국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상복이 많을 줄 몰랐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남원 시민과 순창 군민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짧게나마 설명을 하셨지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왕성한 네. 활동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지역구를 대표한 활동 중에서 기억이 남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남원부터 좀 말씀을 해보실까요? 네. 우리 남원은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불거진 게 지리산 댐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거 이제 완전히 2012년도에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서 지금 무산을 시켰는데 지금 작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다시 그걸 또 댐을 막아서 부산 시민의 식수로 쓰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반드시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원에는 이제 서남대학교 폐교 문제 또 서남대 의과대학교 폐과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우리 남원 시민들을 열받게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담판을 했고 여러 가지로 이 교육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원상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명한 8분의 임시이사가 파견이 돼서 그분들 중에 새로운 이사장이 뽑혔고 또 새로운 이사회에서 총장을 새로 뽑았고 그래서 요즘은 외부의 그 자본을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서남대 문제는 이제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후반기 때 국토교통위원회로 이제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악성 민원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남원구 역사 폐철도 부지를 남원시로 이양하는 문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심층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이 88 고속도로 여기는 뭐 순창 남원이 같이 정말 관심사인데 88 고속도로는 제가 이번에 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400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2,00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추석 전까지는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도권에서 지리산을 진입하는데 정말 우습게도 과거에는 우리 남원이 지리산의 관문이었는데 요즘은요 육로로 일주일이면 한 1,500대의 그 지리산을 찾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오십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경남 함양으로 해서 다시 남원 인월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 도로망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장수에서 남원 인월로 연결하는 25.5km의 고속도로를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를 해서 국토부 장관과 도로공사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상당히 그 일들이 많은데 특히 남원역에 KTX가 지나가는데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까지는 1일 4회밖에 왕복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현재 9편이 1일 왕복.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으로 지금 증편을 시켰고 특히 이 순창, 임실, 장수, 전남 구례 곡성 또 경남 함양 산청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지금 인천공항까지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KTX를 1일 한 편씩 인천공항에 직접 가는 그래서 남원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왕복하는 KTX 편을 증편을 시켜놓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그 다양한 현안이 있는데요.
최근에 순창에서는 또 순창 제1고 관련한 특별 교구분 확보 소식도 들렸고요. 순창에서도 네. 다양한 현안이 있죠. 아, 그럼요. 네. 네, 사실은 그 순창 제1고등학교의 그 특별 교부금을 7억 4,600만 원을 이제 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그 학교 시설들을 이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특별 회계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제가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있어서 교육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육 환경을 정말 쾌적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우리 아이들이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EBS 사장께 요청을 해서 지금 2013년도부터 2014년 2년 연속 남원과 순창을 따로따로 EBS에서 정말 이 스타 강사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입시 정보들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남원 순창에서 하게 되니까 인근 정읍, 전주, 임실, 순창, 전라남도, 구례곡성, 광주에서까지 와서 그 강의를 듣고 갔어요. 이게 과거의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 갖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순창에는 이제 그야말로 장류, 염장류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립장류연구소를 순창에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미 용역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은 이 짧은 6개월 동안 순창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했어요. 금과면 방충리에, 이건 국토부 예산입니다. 행자부 예산이 아니고 국토부 예산으로 이 한옥 어린이집을 올해 하나 짓습니다. 이게 8억 국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순창 공설운동장 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실내 테니스장, 정구장, 이거 하는데 거의 한 15억 지금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16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강천산 군립공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게 올해 이제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그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를 순창에다 건립을 올해 지금 시작하는데, 이게 국비 60억이 지금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차 산업 이 지구 조성, 그 다음에 축산진흥센터 건립을 순창에다 하는데, 여기 각각 20억, 10억씩 투자돼서 올해 이 부분들이 착수가 되고 완공이 되면 순창이 그야말로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5년 신년 특별 대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강 의원께서 우리 지역 남원과 순창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주요 현안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장기적인 틀 속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 순창과 남원이 잘 살고 정말 보란 듯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이 목표로 두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문제입니다. 역시 지금 이 농어촌이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소위 먹고 살 게 없어서 떠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는 젊은 가정들이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교육을 살려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알고 이것을 하나씩 발굴해내는 거. 예를 들면 순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장류의 고장, 장수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특성화해서 우리 순창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모든 군정이 여기에 집중돼야 하는, 그리고 군 정책이나 도 정책이나 국가 정책도 여기에 함축적으로 정말 압축시켜서 집중시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남원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은 뭐 역사, 문화, 예술, 특히 문화는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죠. 정말 문학적 소재도 많고, 이제 고전부터 현대사까지,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판소리의 본 고장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른 데 투자할 게 아니라 이런 데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 문화예술과 남원이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잘 이용해서 한다 그런다면은 굉장히 이 장기적인 투자가 될지라도 우리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남원 순창을 그런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상당히 이 그림을 크게 그려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 혼자만 뛰어서는 안 되고 단체장들과 긴밀한 소통 그리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네, 남원시와 순창군 단체장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해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우리 남원 시민들께서 지켜보시고 또 우리 순창 군민들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 담백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과 군정을 정말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한 마음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남원 순창은 현재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저하고는 정파가 달라서 그동안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같은 정당을 하고 있는데도 2014년도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를 해서 정당도 같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는 특히 제가 국회에서 예결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남원시장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날 재경 향후회 때 남원시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015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하면서 전 이형배 의원이 시장의 손을 잡고 국회를 방문해서 각 의원실을 다니면서 눈물겹게 예산 확보 투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전 이형배 의원은 지금 당적이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고 예결위원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오지 않고 새누리당의 전직 의원을 이용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순창구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순창에서 택시 2대로 잔뜩 선물을 가져와서 국회의원의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예결위원들 예산 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한테는 오지 않아요. 그걸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원시장이나 순창 군수께서 예산 활동해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결국은요 국비 예산은요 국회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제발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 마음 터놓고 제가 다 연다고 그랬잖아요. 가져오십시오. 상의하십시오. 남원 시민과 순창 군민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도록 만듭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네. 예.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남원시장 순창 군수를 모셔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북의 정치력 약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또 남원 순창 지역만 사고 지역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거요 지역 패권입니다. 그리고 계파 정치의 산물입니다. 저는요 평민당을 창당했던 창당 발기인이고 김대중 총재의 비서 출신이고요. 제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세요. 제가 입당을 하면은 과거 같으면은 입당하면은 국회직, 당직 전부 우선해서 주고 과거에는 돈 들여서 선거까지 치러줬는데
요즘은 홀대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위원장이 현역 의원은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 순창의 선출직 이분들이 연설을 해가지고 당에 제출해서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사고당부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한테 물과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지역 발전하겠습니까? 또 엊그저께 보십시오. 도당 위원장 뽑는 도당 대회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전주 출신 이상직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직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내세우면서 치적을 얘기하고 연호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 남원 순창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을 지냈고 원내대표를 했던 삼선 국회의원 이강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랬어요. 아니 이강래 의원이 현직 의원입니까?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강하게 좀 항의를 하셨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다 돼가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국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농촌 정책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농촌의 현안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마무리로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농촌은요 가장 큰 문제가 이 고령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부채 문제이거든요. 농가부채는 지금 현재 뭐 전체 농가의 한 32조 됩니다. 농가 한 호당 평균 2,300만 원꼴 드는데 이게 결국은 국가의 정책이 다 잘못돼서 농가 부채로 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농약과 그 중에서도 특히 농약 농기계 비료는 또 담합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약 농기계 비료의 원가 생산 원가를 공개해라 해서 지금 이번에 법안을 개정안을 내놓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농촌에 지금 고령화된 상태에서 독거노인과 무위탁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가의 일거리 창출과도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 제가 국회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던 것이 각 마을 회관을 공동 식당화하자.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정부에 그것을 건의했는데 아주 좋은 안이다. 그래서 2014년 작년부터 전국의 각 시군마다 지금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농촌의 가장 큰 복지 문제로 알고 이 문제를 끝까지 제가 달성을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정초에 제가 이 많은 덕담과 참 희망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상황에서는 상당히 격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튼 2015년도에 우리 전라북 도민 그리고 특히 순창 군민과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J 헬로비전 신년 특별 대담.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